중동 전역이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란이 세계 에너지의 목줄에 비유되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연이어 군사적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단 24시간 만에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 해군은 실사격 훈련을 개시하고 부분적 봉쇄를 설정했으며 이 지역을 통과하는 모든 해상 활동에 대해 24시간 감시를 하겠다는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국제사회에 보내는 전략적 경고 메시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현재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의 약 5분의 1이 통과하는 수송로입니다. 한 국가가 이 항로를 통제하겠다는 신호를 보낸다는 것은 그들이 세계 경제에 혈맥을 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석유 흐름을 조이는 것이 상황을 돌이킬 수 없는 지점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극단적인 수라고 평가해 왔습니다. 에너지 공급이 막히면 그 결과는 단순히 유가 급등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적인 규모의 군사적, 정치적 연쇄 반응을 촉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숨은 메시지는 매우 명확합니다. 호르무즈를 통제한다는 것은 세계 경제에 대한 강력한 지렛대를 손에 쥐는 것과 같습니다. 테헤란에서 연이어 강경한 성명이 나오면서 중동의 긴장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는 미국이 이란을 파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며 지난 47년간 워싱턴은 이슬람 공화국을 무너뜨리지 못했으며 이번에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상징적인 발언일 뿐만 아니라 민감한 시기에 백악관에 직접 보내는 전략적 메시지입니다. 이 성명과 동시에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세계 에너지 수송의 혈맥인 호르무즈 해협의 일부를 폐쇄했습니다. 이 행동은 테헤란이 협상 테이블에서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기 위해 지정학적 카드를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보통 이러한 조치는 충돌 위험이 매우 임박했을 때만 나타납니다.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억제 효과를 가지는 동시에 막다른 길에 몰릴 경우 이란이 맞설 준비가 되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모든 움직임은 테헤란이 단순히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워싱턴과의 직접적인 충돌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상황은 단순히 군사력을 과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팽팽한 설전 단계로 전환되었습니다. 연이어 터져나오는 강경한 성명들은 마치 결전 직전의 심리전을 방불케 합니다. 이처럼 민감한 지정학적 환경에서는 말이 때로는 위험한 연쇄 반응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기도 합니다. 현재 가장 큰 위험은 전면적인 충돌뿐만 아니라 의도치 않은 사고가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 해군이 항로 봉쇄, 기뢰 부설 또는 정찰 및 공격용 드론을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이 지역에 빽빽하게 나타나면서 국면은 극도로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예를 들어 전함에서 드론 10대를 동시에 발사하거나 위력 과시를 위해 누르대함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과 같은 성급한 결정 하나만으로도 전체 지역은 즉시 폭발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처럼 좁고 붐비는 환경에서는 모든 계산착오가 통제 불가능한 군사적 대결의 시발점이 되어 유가 폭등과 세계 시장의 충격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압 외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한 국가가 강경한 발언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힘을 배치하여 상대방이 모든 계산을 제거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란은 전략적 항로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핵심 이익이 위협받을 경우 언제든지 활성화될 수 있는 도구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 및 아라비아해를 연결하는 좁은 해상 통로이기 때문에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가장 좁은 지점은 폭이 약 34kp에 불과하여 극도로 취약한 자연적 병목 지점을 형성합니다.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석유의 약 20%, 즉 하루에 334만 입방미터 이상이 이 항로를 통과해야 하며 주로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아랍에미리트에서 나옵니다. 북쪽은 이란이, 남쪽은 오만이 통제하여 이 지역은 명실상부한 전략적 요충지가 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작은 차질만으로도 세계 에너지 시장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테헤란이 비록 일시적이지만 실사격 훈련을 위해 지역 일부를 폐쇄한 것만으로도 전 세계 석유 거래소는 즉시 최고 경계 태세로 반응했습니다. 현재의 긴장된 판도에서 중심적인 요소는 바로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 해군입니다. 이들은 전통적인 해군 모델로 운영되지 않는 부대입니다. 이는 좁은 공간에서 효과적으로 작전하도록 설계된 비대칭 전투체계로 소위 벌떼 전술이 그 위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곳입니다.
폭이 수십 킬로미터에 불과한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대형 전함이 아니라 기동성이 높고 분산되어 있으며 집단으로 공격할 준비가 된 부대들이 우위를 점합니다. 이 부대는 호르무즈 해협의 스마트 통제라는 이름의 훈련을 실시했으며 실탄 미사일 발사, 드론 및 잠수함의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포함했고 동시에 새로운 지하 미사일 터널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심리적 억제와 실제 능력 과시의 조합입니다. 알리레자 탕시리 제독은 자신의 부대가 사거리 1000km에 달하는 순항 미사일로 이 지역을 24시간 감시하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군 지휘관이 지역 전체를 커버하는 사거리로 지속적인 통제 능력을 공개적으로 강조할 때 그것은 단순한 방어 메시지가 아니라 그 범위 내의 모든 목표물이 조준경 안에 있다는 경고입니다. 지난 수년간 이란은 강력한 함대의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비대칭 전투 능력을 조용히 구축해왔습니다. 그들은 대함 미사일로 무장한 고속정 편대, 얕은 물에서 유연하게 활동하는 소형 잠수함, 그리고 방대한 드론 부대를 개발했습니다. 핵심 전략은 매우 명확합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정면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수량, 속도, 그리고 동시다발적 공격 능력으로 압도하는 것입니다. 이 고속정들은 시속 약 80km에 달하는 속도로 항공모함이나 구축함을 향해 돌진하여 호르무즈와 같은 좁은 공간에서 큰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구조는 적 해군력의 진입을 막거나 지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AD 반접근, 교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첨단 기술의 게임에서는 모든 전략의 변수가 존재합니다. 분석가들은 한때 로키드 마틴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LP라는 개념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선체에 달라붙어 제한구역에 침투하고 드론이나 어뢰를 배치하며 심지어 해저의 첨단 기술의 기생충처럼 잠복할 수 있는 수중장치입니다. 만약 이 시나리오가 현실에 존재한다면 이는 호르무즈에서 이란의 AD 구조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전 환경에서 가장 큰 위험은 종종 맨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연쇄적인 긴장 고조의 결과는 에너지 시장에 즉각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유가는 단 24시간 만에 약 3% 상승했습니다. 이는 세계 경제 시스템이 호르무즈의 어떠한 변동에도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만약 전면 봉쇄의 시나리오가 발생한다면 분석가들은 유가가 하룻밤 사이에 2배로 뛸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인플레이션과 금융 불안의 파장이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24시간 감시 선언은 이 지역을 통과하는 모든 상선이 감시 범위 내에 있으며 상황이 통제를 벗어날 경우 잠재적인 목표물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편 이란은 60% 수준으로 우라늄을 농축하고 있어 무기 제조 목표에 근접하고 있으며 이는 안보 환경을 더욱 민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강력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워싱턴은 말에 그치지 않고 이미 USS 에이브러햄 링컨과 USS 제럴드 포드 등 두 척의 항공모함을 이 지역에 배치했으며 여기에는 F-35 라이트닝 II, F-18 슈퍼 호넷, 그리고 전자전기인 EA-18G 그라울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으로 미국은 24시간 지속적인 공습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테헤란에 명확한 억제 메시지를 보냅니다. 양측의 메시지는 이미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란이 호르무즈를 24시간 감시하겠다고 선언했다면 미국 역시 24시간 전투 태세를 유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단순한 설전이 아니라 각자가 필요하다면 긴장을 고조시킬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평행한 억제 대치 상황입니다. 한편 간접적인 핵 협상은 2015년의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 부분적으로 복원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엄격한 제한을 두는 대가로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었습니다. 2018년 미국이 협정에서 탈퇴한 후 테헤란은 점차 약속을 파기하고 이전의 한계를 넘어 우라늄 농축 수준을 높였습니다. 16일에 시작된 2차 협상은 제재 해제 대핵 제한 재적용이라는 익숙한 공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양측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크고 구체적인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협상이 결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호르무즈에서의 모든 군사적 움직임은 협상 테이블에서의 압박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협상 채널이 닫힌다면 남은 시나리오는 빠르고 강력한 군사적 대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교가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때
판은 완전히 힘의 대결장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모든 병력 배치는 더 이상 단순한 심리적 억제가 아닌 실전 준비 태세를 의미합니다. 유럽과 이스라엘은 호르무즈에서의 어떠한 변동이나 이란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움직임이 지역 안보와 세계 에너지 공급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모든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특사들은 현 시점에서 핵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평가하며 이는 외교적 해결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테헤란은 말과 실제 현장 행동 모두를 통해 압박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긴장 고조 속도는 예상보다 빠르며 이란이 보내는 숨은 메시지는 어디 한번 해봐라 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의를 보여주는 방식이지만 동시에 이 지역을 전례 없는 높은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권력이 고도로 집중된 구조에서 모든 비판의 목소리가 제한될 때 전략적 계산 착오의 위험은 증가합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의 이미지는 한 가지 현실을 반영합니다. 만약 아무도 감히 도전하거나 질문하지 않는다면 필요한 검증 없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긴장을 통제한 게 너머로 밀어붙이기 쉬운 환경입니다. 언사가 점점 더 강경해지는 이유는 테헤란이 자신들이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많은 도구를 손에 쥐고 있다고 잘 알기 때문입니다. 지역 전반에 걸쳐 있는 대리 세력 네트워크는 직접적인 대결 없이도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외에도 약 2,000개에 가까운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무기고는 상당한 억제 능력입니다. 이러한 비장의 카드들은 전략적 자신감을 만들어내지만 동시에 방어용이 아닌 협상 도구로 사용될 경우 긴장 고조의 위험을 높입니다. 현재 전체 국면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테헤란 측에서 보이는 거의 절대적인 자신감입니다. 한 권력 중심이 모든 시나리오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을 때 상대방을 잘못 평가할 위험이 증가합니다. 고도의 긴장 상황에서 과도한 자신감은 때때로 가장 위험한 변수가 됩니다. 전략적 현실을 보면 이란과 미군 사이의 전력 격차는 매우 큽니다. 미 해군과 공군은 전 세계적인 규모의 화력 투사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많은 경쟁국을 훨씬 뛰어넘는 정확성과 강도로 지속적인 작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접적인 대결이 발생한다면 항공모함, 스텔스기, 전자전 시스템, 그리고 현대적인 지휘 통제 능력에서 나오는 종합적인 힘은 단시간에 엄청난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론상 누가 더 강한가가 아니라 어느 쪽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기 전에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평가할 것인가입니다. 만약 충돌 시나리오가 실제로 발생한다면 전략적 교훈은 매우 빠르고 직접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현대전에서 첫 타격은 항상 폭발음이 아니라 무력화된 시스템들의 침묵입니다. 전자전은 종종 적의 지휘 통제 구조를 눈멀게 하고 귀먹게 하며 혼란시키는 서막이 됩니다. 시나리오는 레이더 교란, 데이터 링크 파괴, 방공망 마비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A-18G 그라울러는 SEAD, 적 방공망 제압 임무에서 선봉 역할을 맡아 신호 합재를 통해 레이더 기지와 유도 시스템을 식별하고 무력화시킬 것입니다. 방공의 눈이 가려지면 영공은 다음 공습을 위해 열리게 됩니다. 현대전 환경에서 전자기 스펙트럼을 통제하는 것은 전장의 흐름을 통제하는 것과 같으며 먼저 전자적 우위를 점하는 쪽이 전체 작전에서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만약 충돌이 실제로 발발한다면 전략적 교훈은 어지러울 정도의 속도로 다가올 것입니다. 현대전에서 첫 총성은 반드시 땅을 뒤흔드는 폭발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경계 시스템이 갑자기 침묵에 빠지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전자전은 바로 그 차갑지만 극도로 효과적인 서막으로 적은 레이더가 멀고 데이터 링크가 끊기며 첫 순간부터 하늘에 대한 통제권을 잃게 됩니다.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빽빽한 교란 공격으로 시작되어 지휘 통제 구조를 파괴하고 방공망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EA-18G 그라울러는 이 임무의 선봉에 서서 신호 압제 능력을 사용하여 레이더 기지와 유도 시스템을 묶어둘 것입니다. 전자적 장막에 의해 신의 눈이 가려지면 영공은 즉시 다음 공습을 위한 통로가 됩니다. 현대전에서 누가 먼저 전자기 스펙트럼을 통제하느냐가 전체 전장의 호흡을 통제합니다. 만약 이란이 미사일과 고속기동수단을 이용해 해군 자산과 군사기지를 겨냥하는 벌떼 전술을 선택한다면 미국 측의 대응 시나리오는 규모와 강도 면에서 압도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편적인 대응 대신 워싱턴은 원거리에서 발사되는 BGM-109, 토마호크 시리즈와 다목적 공격 편대를 결합한
자신만의 첨단 기술 벌떼를 전개할 수 있습니다. FA-18 슈퍼 호넷은 초음속으로 목표 지역에 돌입하여 첨단 드론과 협력하여 다층적인 압도적 파도를 형성할 것입니다. F-35C 라이트닝 IE는 스텔스 요소를 더하여 낮은 탐지 확률로 영공에 침투할 수 있습니다. 이란이 F-14 톰캣을 배치하는 시나리오에서는 AIM-120, AMR, AAM 미사일과 드론 대응 솔루션을 장비하고 요르단에 주둔 중인 FA-18 및 F-15 스트라이크 이글과 마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전력 비교를 보면 미국 측은 현대 해상 및 공중전에서 여러 위협에 동시에 대처할 수 있는 다층 방어 및 반격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의 국면은 마치 사디 체스판과 같아서 각수가 협상 테이블뿐만 아니라 미디어 전선과 전략적 억제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는 이슬람 공화국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며 이란을 전복시키려는 모든 노력은 실패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을 무의미하다고 칭하며 협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격한 언사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매우 대립적인 협상 전술입니다. 타협의 길을 열기 위해 목소리를 낮추는 대신 테헤란은 협상 과정 한가운데서 강경한 신호를 보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내부적 입지를 강화하고 대리 세력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이란이 약한 입장에서 협상 테이블에 들어가지 않음을 증명하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교에서 대화가 끝나기 전에 언어적 압박을 가하는 것은 항상 양날의 검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타협의 공간을 좁히고 양측을 합의가 아닌 대결에 더 가깝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테헤란의 대담함은 전략적 공백 속에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국제 무대에서 중요한 지렛대를 쥐고 있다고 믿습니다. 특히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가 점점 더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결은 정치적 의미뿐만 아니라 군사 및 기술 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스텔스 목표물 탐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방공 레이더 시스템을 제공했다는 정보가 있으며 만약 이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공중 우위에 대한 계산을 상당히 변경시킬 것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예멘에서 시리아까지 뻗어 있는 대리 세력 네트워크는 다방면에서 압박을 가하는 벨트를 형성합니다. 여기서의 전략은 정면 대결이 아니라 미국의 자원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워싱턴이 주의와 수단을 분산시키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미사일과 드론과 같은 비대칭 위협은 지속적인 과부하 상태를 만들기 위해 사용됩니다. 지정학적 동맹과 비대칭 전투 도구를 결합함으로써 테헤란은 현재의 대결에서 억제와 협상을 유지할 충분한 도구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제기된 평가에 따르면 만약 충돌이 실제로 발발한다면 미군은 이 지역에서 전례 없는 강도의 반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일방적인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이란이 여러 지역에서 대리 세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것과 결합된 대규모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술적 과제는 극도로 복잡합니다. 심지어 혼란을 야기할 준비가 된 비밀 행동팀에 대한 의혹도 안보 상황을 더욱 예측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전면적인 긴장 고조 시나리오에서 워싱턴은 여러 층의 위협을 동시에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방어 전선에서는 구축함들이 RIM 174 스탠더드, ERIM 미사일을 사용하여 적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해저에서는 BGM 109 토마호크가 전략적 목표물을 향해 발사될 것입니다. 공중에서는 항공모함 소속 비행단이 적의 드론과 항공기를 격추하고 공중우세를 유지하는 임무를 맡게 될 것입니다. 이는 각 결정이 지역을 넘어 확산될 수 있는 연쇄 반응을 고려해야 하는 다영역 대결이 될 것입니다. 전면적인 긴장 고조 시나리오에서 모든 전투기 조종사는 최고 준비 태세에 돌입합니다. 만약 이란이 힘을 과시하거나 영공을 보호하기 위해 F-14 톰캣을 배치한다면 그들은 시계외 교전을 가능하게 하는 장거리 AIM, 120, AM, RAAM 미사일로 무장한 상대와 마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 공중전의 큰 차이점입니다. 우세는 더 이상 근접 기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발견하고 발사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긴장은 이미 새로운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만약 이란이 전술적 우선순위로 미 해군 자산을 목표로 삼는 것을 선택한다면 워싱턴의 반응은 방어에만 국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 목표물들은 상대의 공격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반격 작전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양측 모두 핵심 이익을 명확히 규정한 상황에서
억제와 실제 대결 사이의 경계는 그 어느 때보다 얇아졌습니다. 만약 긴장이 계속 고조된다면 유가는 완전히 급등하여 전 세계 금융시장에 격렬한 충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는 단순한 해상 항로가 아니라 세계의 에너지 혈맥입니다. 단 하나의 중단 신호만으로도 투자자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에너지 및 운송 비용을 끌어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란의 권력 구조가 현재 대립 상황을 종식시키는 방향으로 바뀐다면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적 병목 현상을 제거함으로써 시장이 강력하게 회복될 수 있다는 관점도 존재합니다. 이는 장기적인 과정이지만 당장의 현실은 이 항로의 일부를 폐쇄한 것이 보기 드문 긴장 고조 단계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일단 선례가 만들어진 이상 질문은 더 이상 시장이 반응할 것인가가 아니라 그 반응의 깊이와 넓이가 어느 정도일 것인가입니다.